몇 달 전부터 중국이 캐나다 선거에 개입했냐 안 했냐 하는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트루도 수상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해왔기 때문에 일종의 소문, 썰 같은 것으로 돌았습니다. 내용은 2019년 연방선거에서 트루도 수상이 패하지 않도록 그가 속한 자유당 의원 적어도 11명에게 중국이 돈을 대줬다는 겁니다. 트루도를 지켜주고 싶은 이유는 그의 친중국 성향과 미지근한 반중국 제재에 있다고 합니다. 트루도 집안은 아버지 때부터 친중국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8년 그의 아버지인 피에르 트루도가 집권한 이후 가장 먼저 취한 외교 정책이 중국 공산당 정권을 승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서방 세계의 최초는 아니었지만 앞서가던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훨씬 열렬하게 중국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1973년 방문 때는 마오쩌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1996년에는 몇 해 전에 있었던 천안문 사태로 전 세계가 중국을 외면할 때도 방문했습니다. 이때 현 수상인 저스틴 트루도도 함께 갔습니다. 이런 가족 역사 때문인지 트루도 수상은 중국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를 아는 중국이 2015년 선거 때부터 은밀히 트루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선거에서는 자유당 후보 적어도 11명에게 정치 자금을 대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캐나다 정보기관 CSIS가 캐치했습니다. 그리고 수상에게 2번 보고했다고 합니다. 2019년과 2022년에요.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는 정황이 있다고요? 하지만 트루도는 엊그제까지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뭉개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한 정부가 다른 나라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원론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계속된 추궁과 언론 보도에 굴복해 드디어 자백했습니다. 보고받았다고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지만 보고 메모가 발각됐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선거 외에도 캐나다 정부, 연방 위원들을 상대로 공작을 해오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트루도 수상은 이를 조사하기 위한 독립조직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없던 일로 나라가 들썩이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스틴 트루도의 정치 생명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 캐나다 쌍둥이가 기네스 기록을 세웠습니다. 0%의 생존율로 22주 만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럭무럭 자라서 지난 3일에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이 생존한 미숙아 중 가장 일찍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오르게 된 거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숙아는 22주 이내에 태어나면 생존율이 0%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를 아슬아슬하게 넘겨 22주 15분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술하면서 의사가 살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살려냈습니다. 이들을 살려낸 것은 토론토에 있는 마운트 사이나이 호스피털이라는 병원입니다. 이곳에서 세계적인 기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병원 근처에는 병원이 여러 개 몰려 있습니다. 치료는 물론이고 교육,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일대를 디스커버리 디스트릭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이곳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토론토 제너럴 호스피털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병원 5번째로 선정됐다고 한 기관이 발표했습니다. 5년 연속입니다. 이곳은 북미에서 가장 큰 장기 이식 수술병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종 캐나다 의료 시스템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지만 실력이나 시설 면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 못지 않는가 봅니다. 환자만 빨리빨리 봐주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쌍둥이를 살린 마운트 사이나이 호스피털은 세계 랭킹 26위입니다. 참고적으로 한국은 아산병원이 40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윤리, 환경 이런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돈을 많이 벌면 장땡이지요.
오늘 그런 점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업자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다루는 재판으로서는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것이라고 합니다. 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연방정부가 일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는데 환경 문제는 주정부가 다룬 문제이지 연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자연에 얼마큼 해를 주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캐나다 업체뿐만 아니라 미국 업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정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55억 장의 비닐백, 47개의 일회용 스푼과 나이프, 58억 개의 빨대, 8억 5만 개의 일회용 용기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중 3분의 1 정도만 리사이클 됐다고 하네요. 이런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현실만으로도 일회용품이 자연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업자들은 양심을 어디다 팔아먹은 걸까요? 재판에는 환경운동가와 학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하니까 판사님들이 판단을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에는 장내 할인이라는 게 있었네요. 영어로는 bereavement fare라고 하는데 슬픈 일을 당해 급하게 여행하는 승객들을 위한 일종의 위로 할인입니다. 모든 항공사에 다 있다고 합니다. 한 캐나다 남성이 이 할인을 받지 못해 열받았습니다. 캘거리에 사는 심슨 씨는 PEI에 있는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웨스트 제트를 이용해 장례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bereavement fare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용한 표가 이미 할인된 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인은 없다고요. 심슨 씨는 몰인정한 처사라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로는 점점 이런 제도가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 일회용 용기 재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돈 버는 일에 있어서는 인정사정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